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송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권리의 등기를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권리의 등기. 자, 권리의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목차에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이쪽 부분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1장에서 처음에 용어할 때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기입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그 다음에 회복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표시의 등기를 하면서 멸실 등기에 대한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 쪽에서 표시란에 변경 등기 설명하면서 교재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거 설명해 드렸고, 경정 등기에 대해서도 이제 직권 경정 등기를 이제 한번 설명을 이제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변경 등기 쪽에서 권리와 관한 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회복 등기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변경 등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 권리의 등기는 그럼 당연히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등기부 갑구라든지 어디에? 갑구라든지 을구에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권리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의 등기를 공부하시려면 우리 293페이지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갑구가 어떻게 생겼고 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부 할 때 한번 쭉 봤었죠. 그래서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무엇?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무엇이 됐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시정하는 거, 바로잡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변경이라고 하는데,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 그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변경 등기라는 것이고, 이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란다? 경정 등기라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등기사항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죠.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표제부 어디에? 표제부 표시란에, 갑구을구 어디에? 갑구을구 사항란에, 이렇게 갑구을구 사항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표시란의 변경 등기는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이 표시란의 변경 등기는 사실의 등기라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표시란의 변경 등기는 사실의 등기라 해가지고 단독 신청이고 1월 이내 해야 될 신청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했을 때는 건물에 대해서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해관계인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고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기억나시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사항란의 변경 등기에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등기부와 등기 명의인의 무엇이다? 표시.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 권리의 무엇이다? 권리의 변경 등기로 구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294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권리의 변경 등기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어떨 때 하는 거냐 이거죠. 권리의 변경 등기.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은요,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또한 지료의 증감, 또 채권액의 증감, 뭐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라든지 단축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율의 증감 등등, 이럴 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권리의 변경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이득을 보는 사람,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의 개념이더라. 절차에 보시면 공동이다라고 얘기했죠.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기 때문에 누가 존재를 해요? 의무자가 존재를 하죠.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감을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 등기 권리증은요.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는 제공을 해야 돼요. 의무자니까. 근데 인감을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인감은 의무자가 존재했을 때 그 의무자가 소유자면 인감을 첨부할 것이고 소유자가 아니면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인감은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이거죠. 가장 큰 핵심은 이 권리의 변경 등기를 우리는 주등기로 할 것이냐 이것을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거죠.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기등기로 해요.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이해관계인이 존재했을 때 그자의 무엇을 첨부하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로 하는 것이고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고 그자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다면 주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이제 난이도 높은 것은 난이도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의 등기 사항을 말소 표시를 해요. 네? 종전의 등기를 무엇한다? 말소 표시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근데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를 하지 않아요. 종전의 등기 사항을 말소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얘는 말소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1번 해가지고요. 1번에 전세권 설정 A, 전세권자 A가 있는데 전세금이 얼마다? 전세금이 1억이더라 이겁니다. 1억. 그럼 이 전세금을 1억에서 얼마로 증액을 하려고 그래요?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근데 밑에 후순위권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인이 없는 거잖아.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1 얼마 1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1번의 전세권을 변경하더라 이겁니다. 얼마로 변경을 해요? 전세금을 2억으로 변경을 해요. 그리고 얘를 싹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 왜 지우냐면은 이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요. 1억을 지우는 거예요. 어차피 2억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가 존재한다? 2번 해가지고 저당권자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보니까 저당권자가 후순위권자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순위권자가 존재하면 얘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형식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B가 승낙서를 써주면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B가 안 돼 승낙서 써줄 수 없어 그러면 3번 해가지고 3번에서 1번의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변경을 하는데 전세금 얼마로 변경을 해요? 2억으로 변경을 합니다. 2억으로 변경을 하는데 그대로 이 1억은 지우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항상 그림을 잘 통해서 등기부를 잘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권리의 변경 등기인데 결국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예요? 주등기로 할 것이냐 이거를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했는데 모든 내용도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니까 밑줄은 다 그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로 보시면 등기 명의인에 무엇이 있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명의인의 표시에 이제 변경 등기가 있는데 얘는요. 그럼 여기서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뭐냐 이거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그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명. 성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러한 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 이러한 것을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그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인데 자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보면은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신청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라 하지 않으면 뭐 과태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청의 의무는 없는데 이를 무엇을 해야 돼 이거를 얘를 선행을 해야만 돼. 얘를 선행을 해야만 뭐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해야만 후속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후속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지 않고 어떠한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등기관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한다? 저거부터 먼저 해라.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각하가 되니까 먼저 저거부터 하고 오세요라고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후속 등기를. 예외는 있는데 그 예외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의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우리 주소 바뀐다고 해서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없고 또한 이해관계인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해관계인도 존재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명의인의 표시 주소가 화곡동이었는데 신월동으로 바뀌고 신월동에서 목동으로 바뀌고 목동에서 또 뭐 영등포 여의도동으로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명의인의 주소가 어떻게 됐어요? 수차례 옮겨졌죠. 수차례 옮겨면 결과적으로 핵심은 중간권은 무엇하고 중간권은 생략을 하고 최종 주소지로 무엇할 수 있다? 최종 주소지로 이를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는요. 원칙적으로 얘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더라.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내가 주소 바뀐다는데 이름 제가 개명을 하면 누가 있다. 의무자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권리자가 한다라고는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이해하시겠죠? 전세권자의 주소가 바뀌면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 어떻게?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하고요. 이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라든지 인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고요. 원칙은 예외인데 원칙은 단독인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직권 등기할 때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행정구역에 무엇이 바뀌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명의인의 주소가 바뀌죠? 이럴 땐 어떻게 하겠다? 직권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이거죠.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의무자의 뭐를 첨부를 해요?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주소증명 정보에 주소 변경 사실이 어때요?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면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3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요. 의무는 없지만 얘를 하지 않으면 얘를 못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니까 직권으로 이제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고 넘겨주는 거죠. 그죠?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B한테 처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뭐가 돼요?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니까 등기부상에 뭐가, 매도인이니까 절차상의 등기 의무자가 되죠. 의무자. 이때 매도인이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에, 주소가 어디다? 주소가 화곡동이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화곡동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신월동으로 주소가 바뀌었어. 그러면 A의 명의인의 주소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었으니까 단독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의무는 없다 이거죠. 근데 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한테 처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되면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 의무자가 되면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안에 화곡동에서 무엇으로?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니까 그냥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무엇을 하고?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무슨 등기예요? 전세권이다. 전세권. 그럼 전세권, 얘가 전세권 설정자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인데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러 가면은 밀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어떤 등기 안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한해서만 해준다. 그럼 전세권 등기할 때는 왜 의무자의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왜 안 해주느냐? 전세권 등기할 때는요. 전세권 설정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부터 먼저 변경을 한 후에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를 한다?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하더라. 부기 등기. 부기 등기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전권 어떻게 돼요? 종전의 등기 사항은 무엇을 해야 된다? 종전의 등기 사항은 말소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면 화곡동이 지워져야 된다 이거죠. 실행 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약 등기는 다음 과정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쭉 넘기십니다. 넘기셔가지고 303페이지까지 넘어가서요. 303페이지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말소 등기가 나오더라.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다음에 원래는 뭐가 있어요? 변경 등기 다음에 경정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정 등기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니까 그쪽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등기가 있냐면은 말소 등기가 있다. 말소 등기. 자, 이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무엇이 됐을 때, 전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소멸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소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부가 불일치가 되는데 이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원시적 불일치이던 후발적 불일치이던 그것이 등기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라면 전부라면 그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말소 등기를 하는 거야. 말소 등기를. 그래서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등기 원인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야. 등기 원인에 무효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원시적인 불일치는 등기 원인에 무효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채무를 변제를 했다라든지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후발적 원인이다. 이때 이 권리를 무엇하는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소멸케 하는 것이 바로 말소 등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말소하게 되면은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는 무슨 신청이에요? 원칙적으로 말소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공동 신청. 근데 공동 신청으로 하는데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존재해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관계인이 존재했을 때 만약에 공동으로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자의 무엇을 첨부를 해야 돼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소등기에서의 이해관계는 죽는 놈이다. 죽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권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떠한 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목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3자가 있을 때 이 권리를 무엇하면 이 권리를 말소를 하게 되면 이것도 죽어야 되겠죠. 이거 누가 말소를 해요? 직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이때 이 제3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얘를 이해관계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제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쓰면 1번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A가 있고요. 2번에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있으면 1번이 말소가 된다고 해서 얘는 손해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예요. 그 반대로 2가 말소가 돼도 얘는 손해보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1 얼마 1 이렇게 됐을 때는 달라지는 거죠. 1-1 이렇게 했을 때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이 주등기인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얘도 말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말소를 해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 B를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얘를 이해관계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됐죠? 그리고 공동시청이니까 누가 존재하더라? 의무자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런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필증은 제출하는 거고요. 인감증명은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인감은 제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보는데 언제는 제출하고 언제는 제출하지 않느냐가 핵심인데 항상 인감에서는 의무자가 누군지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판단을 해요? 그 의무자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첨부하고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면 첨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공독인데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단독에 의해서 말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해서도 말소가 가능하고 촉탁에 의해서도 말소가 가능한데 지난번에 제가 직권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하는 거 다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재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305페이지. 이 305페이지에 보시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등기 절차에서 직권 등기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그쪽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단독에 대한 걸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앞 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303페이지에 일단은 판결에 의해서는 원래는 공동이지만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권리자가 또는 누가 의무자가 야 말소 등기하면 공동인데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권리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도 단독으로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자도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판결에 의한 것은 반드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더라. 이게 핵심이죠.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은 권리 소멸에 관한 무엇이 있을 때 약정이 있을 때 그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권리 소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은요. 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1번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인데 지상권자는 누가 된다? 여기서 A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상권자 A고요. 이때 목적이 수목소유입니다. 그 수목은 민법에서 최단 기간이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최단이 3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A가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뭐가 돼요? A-로
상속이 되더라 이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A- 상속이 되는데 요 지상권 등기할 때 1- 얼마 1-1 해가지고요.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을 딱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는 소멸한다라고 하는 약정을 딱 맺은 상태에서 A가 이제 무엇을 했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자인 B가 단독으로 2번 해가지고 1번에 지상권을 무엇을 한다? 말소 등기를 하더라.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단독으로 말소한다는 소리예요. 단독으로. 그러면 얘가 죽었죠. 그럼 더 이상 이 약정 등기는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얘도 죽어줘야죠. 왜 죽어야 돼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죽어야죠. 누가 말소한다? 직권 말소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됐더라 이겁니다. 행불됐더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전세권을 말소할 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근데 그 의무자가 행불돼 버렸어요. 그럼 과거에는 전세금 반환 증서를 첨부하게 되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과거에는 전세금 반환 증서를 첨부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단독으로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판결이다? 채권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그 채권 판결을 받으면 전세권 설정자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요. 저당권의 경우에도 그 저당권 설정자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말소.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혼동에 의한 게. 왜냐면 이 혼동에 의한 말소가 얼뜻 보면 직권처럼 보이지만은요. 직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독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자가 뭐 소유권을 취득한다든지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내가 소유하면서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내가 전세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은 혼동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거예요. 혼동에 소멸이 돼요. 그건 누가 말소한다? 그 사람이 가서 말소를 해야 돼요. 교재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읽어볼 어차피 이건 민법에서도 배우는 내용이잖아. 혼동은.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보시면 등기에서는 혼동에 의한 말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어떻게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를 무엇하는 거? 말소하는 것도 역시 무슨 신청이다? 말소하는 것도 역시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단독.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가등기 할 거예요. 이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가등기 말소는요. 원칙적으로 공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감에서 설명했을 때 그것이 소유권에 관한 거라면 뭐를 첨부하고 인감을 첨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유권이 아니라면 인감은 첨부하지 않고 가등기 때 받은 가등기 필증만 첨부하면 된다. 기억나시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7번에 가처분에 등기했을 때. 가처분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무엇을 해요? 승소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무엇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가처분에 의해서 어떠한 보존된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겁니다. 단독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요게 이제 7번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말소 등기가 대표적으로 무엇이다? 단독으로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반드시 무엇하고 비교를 해서 직권 등기하고 직권에서 우리가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거 부분하고 단독하고 꼭 정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6페이지를 보시면 촉탁에 의한 말소가 있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은 촉탁에 의한 말소 등기 대표적인 것이 체납 처분에 의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어떻게? 촉탁에 의해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경매 신청이 매각 허가 없이 완결될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도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그 부동산에 부담을 주는 기입 등기의 말소도 무엇이다?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말소. 그럼 이제 실행해 보시면은요. 말소 등기는 이제 말소 등기는 그림을 이렇게 말소를 해. 2번으로 말소를 하지 이렇게. 1번의 지상권을 이렇게 2번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예외 없이 언제나 어떤 식으로 주등기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주등기 형식으로 말소가 되고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주등기로 하고 해당 등기를 어떻게 한다? 말소 표시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주등기하고 이렇게 부기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잘 보세요. 2번 1번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A 설정자 B 1-1의 저당권이 이전 C 이렇게 되면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항상 요거 지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채무를 변제를 해가지고 해서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할 때는 C가 의무자가 되고요. C가 의무자가 되고 B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둘이 가서 하는 겁니다. 둘이 가서 하는데 주등기가 있고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으면 언제나 뭐를 말소한다? 주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부기등기는 알아서 어떻게 돼요? 직권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과 이것을 두 개 다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얘만 죽일 수 있다 이거죠. 됐죠? 같이 말소 신청하면 안 돼요. 얘를 죽이면 주등기를 말소하면 얘는 뭐다? 직권말소가 된다. 동그라미 3번.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이전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불법으로 이전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만 말소할 수도 있겠죠.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부기등기만 말소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4번은 아까 얘를 죽이면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무엇이 돼요? 이해관계인이니까 이자에 뭐를 첨부를 해야 되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게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이더라. 승낙서를 첨부해가지고요. 여기에 2번 해가지고 1번의 전세권 등기를 무엇을 해요? 1번의 전세권 등기를 딱 말소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거 의미 없죠? 얘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다 이겁니다. 직권말소. 이렇게 해서 말소 등기가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더라.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말소가 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소 회복 등기예요. 반드시 어떻게 말소가 돼야 돼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이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된 것은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고요. 말소된 등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등기를 말소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등기법에 존재하지 않아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라는 것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 등기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이거죠. 회복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줍니다. 보존을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줍니다. 그 말소될 당시에 순위 번호가 1번이면 회복도 몇 번으로 돼요? 나중에 1번으로 회복이 돼요. 또한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회복이 되고 일부를 회복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회복이 되더라 이겁니다. 의의에 보시면은요. 의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한 말소는 회복이 안 된다고 쓰여 있죠. 즉 자발적 말소의 경우는 회복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절차 보시면은요. 절차의 1, 2, 3, 4에 대한 것을 1, 2, 3, 4 그래서 실행부터 먼저 볼까요? 밑에 줄에 전부를 회복할 때는 어떻게? 주등기 형식으로. 일부를 회복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우리가 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회복등기는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거 그 위에 보시면 절차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등기가 어떻게 게시되었느냐 등기가 어떻게 게시되었느냐를 따라서 회복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게시가요 등기가 공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촉탁에 의해서도 할 수 있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공동으로 등기를 했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공동으로 회복을 하고요. 단독으로 했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단독으로 회복을 하고 직권으로 한 것이 불법으로 말소되면 직권으로 촉탁에 의한 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촉탁에 의해서 회복을 하면 되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공동이에요. 공동신청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때 그 사람하고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랑 하냐면 그때 그 사람이더라. 그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말소 당시에 누구를 상대로 한다? 말소 당시에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거의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얘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그 다음에 이 B가 저당권자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A에서 누구로 넘어갔다? A에서 C로 이전이 됐어요. 그럼 말소 당시에 그럼 얘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으니까 이를 회복해야죠.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말소 당시에 소유자 누구예요? A더라 이겁니다. A를 상대로 해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얘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절차 보시면 회복 등기는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촉탁에 직권은 그럼 어떤 걸까요? 등기관이 과실을 했으면 직권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촉탁에 의한 것은 어떻게 회복한다? 촉탁에 의해서 회복을 하고 4번 중요해요. 4번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제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310페이지에 효력에 보시면은요. 효력에 보시면 1번에 뭐라고 쓰였어요? 말소되었던 등기에 관한 회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요거죠. 종전 순위를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개념이고 2번에 보시면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제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걸 한번 볼까요? 말소 등기에서의 회복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제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 그 요건은요.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복 등기와 무엇이 가능해야 되고 회복 등기와 양립이 가능하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복 등기와
양립이 가능하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양립은 가능한데 손해를 보지 않으면 얘는 무엇이라고 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지 않고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양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회복등기와 이 회복등기와 양립이 안 되면은 얘는 죽어야 돼요. 회복을 전제로 해서 무엇이 된다?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며 회복을 전제로 해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며 뭐라 하지 않는다? 얘는 이해관계인이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부분. 그거 이해관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 교재 밑에 보시면 표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1번의 저당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은요. A가 있고요. 2번에 저당권 설정 B.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등기된 상태 현재 이렇게 된 등기가 된 상태에서 3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이 무엇이 됐다? 말소가 됐다. 이렇게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B는 좋아 안 좋아요? B는 되게 좋죠. 왜? 얘가 죽었으니까 얘가 선순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 그럼 회복은 전부가 말소됐으니까 4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 회복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회복이 되면 몇 번으로 회복이 돼요? 1번으로 회복되니까 1번으로 회복이 되니까 얘는 좋다 말잖아. 다시 순위가 뒤로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 얘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순위가 몇 번으로 회복되니까 1번으로 회복되니까.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1번에 저당권 설정 A가 있는데 2번 해가지고 1번의 저당권이 무엇이 됐다? 저당권이 말소가 돼버렸어요. 말소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3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되게 좋죠. 아무도 없잖아. 지금 다 죽었으니까. 가장 선순위죠. 그런데 얘가 회복이 되면 몇 번으로 돼요? 회복이 되면 1번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순위는 3번이고 얘는 회복이 되면 종전 순위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1번으로 회복되니까 좋다 말잖아. 얘도. 손해를 보죠. 그래서 얘는 무엇이다? 이해관계인이 된다. 그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시점. 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회복 등기를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손해를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권리를 취득하고 말소가 되든 말소가 되고 권리를 취득하던 선순위 저당권을 선순위 저당권을 회복을 하게 되면 후순위권자는 이유 불문하고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 되더라 이겁니다.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어요. 근데 1번에 전세권이 무엇이 됐다? 1번의 전세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지워진 거죠.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3번에 전세권 설정 B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불법으로 말소가 된 거잖아 지금. 그 회복을 하려고 보니까 얘가 지금 딱 버티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중의 전세권이라는 것은 허용이 안 되잖아. 그 결국은 얘가 이 B는 얘가 전세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양립이 안 되는 거잖아. 왜? 이중의 전세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양립이 안 되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만? 얘가 죽어야만
얘가 말소가 돼야만 얘를 무엇할 수 있어요?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4번 해가지고 몇 번이? 4번을 해서 3번의 전세권을 무엇을 해요? 말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번 해가지고 1번의 전세권을 무엇을 해요? 회복을 합니다. 그럼 다시 또 1번 써주겠죠. 그 핵심은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회복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등기 시점을 봤을 때 이미 전세권은 어떻게 돼서 얘는 죽고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해관계인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표에 써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립할 수 없다면 뭐가 될 수 없다? 이해관계인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이 회복을 전제로 해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며 뭐라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이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따른 분류에 대한 것을 쭉 설명했는데 멸실 등기하고 표시란의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는 지난번에 설명해드렸고 변경 등기 쪽에서 권리의 변경 쪽하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그다음에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